사분 어열시키는 게 그 탈북민 정책 대남 전략의 하나였어요. 분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싸움하게 갈등시키고. 그랬던 것이 이번에 저런 저쪽이 생기면 김정은은 미치기 직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탈북민이라는 게 이제 30년 세월 많은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랬던 저랬던 그 관심이 따라가는 이런 그 정치적 이슈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런 그 대회가 생기면 세계의 큰 정치적 이슈로 그렇죠. 번질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와 함께 이것을 주도하신 우리 목사님 새롭게 또 세계적 인물이 되시죠. 인물로 이제 또 알려지고 목사님보다 수령님도 괜찮은 것 같아. 예. 아니 지금 그 탈북민들 속에서 우리 수령님이다 했다고 남에서 수령님 얘기나 북한에서 수령님은 가장 존칭되고 우러르는 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적폭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아주 그렇군요. 그 수령 목사님이 좋겠네. 수령 목사님. 그죠? 수령님 그런 거보다는 목사님이 중요하니까 수령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그 저 목사님이 저도 계속 이제 토크 때 말하지만은 우리 싸움은 김정은과의 싸움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 역시 김정은과의 아예 정면 대결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창립 대회에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지지 성원해주고 좀 그렇게 했으면 탈북민들이 또 힘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제가 먼저 한번 네네네. 한마디를 할까요? 하십시오. 네. 저는 우리 김국성 선생님처럼 뭐 지금 북한의 뭐 전쟁과 관련된 거는 제가 이렇게 뭐 깊이 이해를 하고 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좀 어려운 입장인데요. 근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뭐냐면 일어나지 않을 거다는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네네. 전쟁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파멸되면서까지 전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6.25 전쟁 때도 김일성이가 서울만 점령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한 거지. 만약에 내려가면서 엄청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면은 결정을 못 내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김정은이가 과연 전쟁할 용기가 있을까? 하면 저는 없다는 판단이 들어요. 김국성 선생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이 의지가 네네. 저는 약하고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뭐냐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남한 내에 있잖아요. 남한 내에 지금 종북 세력들이 지금 바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지금 광화문 세력이 지금 굉장히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을 깨우고 선동하는 거를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거를 내려와서 엄청난 저항을 뚫고 점령할 수 한다? 이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네네.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광화문 세력과 함께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한미동맹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겁먹지 말고 그들과 맞받아치는 용기가 오히려 더 종북 세력을 약화시켜서 더 이제 김정은 체제를 와해시키는 오히려 계기를 쓸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김학성 교수님께도 전쟁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안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이게 뭐 전쟁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네. 이런 생각이 전쟁은 없을 거로 보는데 다만 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 부분 전쟁 뭔가 뭐 연평도를 점령한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휴전하자 네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건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합리적 근거는 없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김정은이의 그 인상을 보면요, 우리 김국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저거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게 일단 몸매가 뚱뚱하잖아. 뚱뚱한 사람 치고 이렇게 강단이 없어요. 예전에 보면 독재를 했던 뭐 좋은 독재를 했건 나쁜 독재를 했건 간에 독재자들은 대부분 다 슬림한 몸매를 갖고 있지 저 뚱땡이 몸매 아니에요. 그래서 눈매를 보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의 눈매를 보면요 저 독한 눈매라고요. 예? 그랬는데 네네. 저 김정은 눈매는 내가 볼 때 그렇게 뭐 독한 눈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 이 겁이 많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이제 예, 예. 해서 눈매나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아직 뭐 이게 이게 판단 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위험은 좀 적어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이 전쟁 문제는 뭐 이 나라 전체가 걱정할 문제지만 저는 이제 이번에 울릉도 사태를 보면서 이제 무엇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민방위 훈련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울릉도에서 공습 경보가 났는데 울릉도에 있는 시청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다 지하로 내려가 숨었다는 거예요. 대피했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냥 사이렌 소리만 듣고 TV 우왕좌왕하죠. 예. 자막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울릉도에도 대피소가 많이 있답니다. 예, 예. 8개 넘게 있고 그다음에 한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뭐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안 했고 또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쟁은 전쟁의 문제고 일단은 유사시에를 대비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민방위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유사시에는 어떤 이게 방공에 가서 숨느냐 예, 예. 머물러 되느냐 그런 매뉴얼을 정확히 해가지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일본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맞습니다. 철저히 합니다. 우리 같이 뭐 저 책상 밑에 머리를 숨어라 뭐 이렇게 초등학교 수준의 그것이 아니라 네네.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 나라 전체가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문제는 또 논의로 하더라도 예. 일단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최선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대피소가 어디 있고 어디에 숨는 것이고 이런 등등을 우리가 평소 훈련을 더 쌓는다면 맞습니다. 그걸 준비를 더 한다면 전쟁을 대할 때도 우리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 정도면 말씀 네, 네. 올릴게요. 예. 제가 조금 첨언 좀 하면은 네. 저는 그 전면 전쟁에 의한 뭐 적화 통일 가능성보다 남한 종북 세력에 의한 어떤 전복과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로 가는 그게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을 두려워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남한 내 종북 세력의 의회가 대한민국이 전복되는 상황이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니까 다만 북한이 대한민국의 이제 종북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도발전을 감행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무력화를 통해서 이 어떤 종북 세력이 정권을 잡고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으로 가는 그런 동력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전쟁이 난다 안 난다의 문제보다 네네. 종북 세력들에게 어떤 이 모멘트를 주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지금 네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김 선생님 의견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중요하죠. 전쟁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김정은이가 2012년도에 전쟁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지시를 받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작전한 적이 있는데 맞아. 근데 이게 그때는 뭔가 하면 김정은 지금도 철없지만 그때는 더 철없었지요. 세상을 모르는 네네. 생각에서 이제 그 전쟁 작전을 이제 지시했댔어요. 근데 점점 세월을 흘렀으니까 제가 우선 김정은이를 진단해 보면요,
저 사람은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 덕제의 그 왕궁에서 출생해가지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 만물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가장 핵심인 사람에 대해서조차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거 지금 허패 바람 분격으로 돼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에는 어떤 때인가? 자가 모조리 사춘이니까 모조리다 나니까 사고를 쳐가지고 업한된 생각에서부터 전쟁을 할 수 있죠. 첫째 요인은 그게 어디에 기인되는가 하면 전쟁은 전략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전쟁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국부전은 뭐냐? 자존심의 경쟁이에요. 너 하나 때리면 나 하나 때리고 내가 약해 또 때리고 이게 국부전이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지요. 그런 요인에서는 이제 김정은이가 전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사고로 보면은 이제처럼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쟁을 하려고 해도 3대 요소가 만족돼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한데는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이 요소가 충족돼 있지 못해요. 하면 결론은 전쟁 못한다는 이런 답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그 분석해 보면 어디에 더 힘이 많이 실리냐? 전쟁 못한다는데 더 힘이 실립니다. 단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요인은 전자에서 말한 그런 조건 때 사고로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자세한 입장을 가져야 하나? 전쟁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전쟁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왜? 이제요 전쟁은요 힘에 의해서 조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무서워하면 전쟁은 발발됩니다. 특히 우리 좌파 세력은요 우리가 지금 강대강으로 가면요 어떤 프레임으로 나오나 전쟁인다 우리 국민 다 죽는다 이 붐을 일으킨다고 해서 사람들을 전쟁 공포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탄핵으로도 넘어가고 정권 교체로도 가고 별짓 다 해요. 이걸 김정은이가 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번에 군사 도발은 핵무력에 토대한 윤석열 정부 질두리기이자 좌파 세력에게 탄핵을 위한 힘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 내가 분석하는 게 구례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 더 강하게 전쟁을 불사하고 내 목숨을 내댄다 할 때 김정은이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는 정상 사람이 못되고 정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니까 사고로서 잘못된 판단으로서 자존심이라는 그런 데 기초한 사고로서 혹시나 원치 않는 전쟁도 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쟁 공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사례. 2010년도 3월 달에 29일인가 천안함 폭침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46명이 젊은 장병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달쯤 지난 뒤에 뭐가 있었냐면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6.2 지방선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안보 상황이 터지면 안보 의식이 고양돼 가지고 이제 우파 정당에 유리한 걸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네네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바로 군인들의 전쟁 공포증을 자극해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람 천안함을 죽여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어떠냐 지금 전부 장병들한테 막 전쟁 분위기를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준 타격하겠다 막 그러면서 하니까 저 군 지휘부에서 뭐라 하냐면 전쟁 날지도 모르니까 머리 깎아라 손톱 이제 깎아라 이러니까 애들이 막 그거를 깎으면서 우는 거야. 이제 전쟁 나면 아들 죽는다 이러다가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그리고 뭐라 하면 북한에서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전쟁을 선택하는 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요. 그때 장병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한나라당 찍지 마라. 한나라당 찍으면 아들 죽는다 이렇게 된 거야. 이야. 예, 그거 다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한나라당 선거 운동원조차도 한나라당을 안 찍고 민주당을 찍었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혜택을 본 게 누구냐?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노당이었어요. 민노당이 그때 지방선거에서 얼마의 어떤 그 의석을 차지했냐 하니까 146석인가 차지했나. 옛날에 그 이후에 통진당이 국회의원 13석 예, 얻었죠. 그때 지방선거 때는 얼마 얻었냐면 40몇 석밖에 못 얻었어. 그런데 2010년도 천안함 이후에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을 갖고 우리한테 선동했고 민주당이 한명숙이가 대표였는데 예.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전쟁이냐 평화냐로 했어. 그 국민들을 선동했더니요. 거기에서 가장 혜택 본 게 민노당이었다니까. 이석기가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국민들이나 그 군인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면 가질수록 네네. 북한과 종북 세력들은 그거를 활용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자기들 유리한 데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네네. 그런 전제 공포증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처럼 국민들이 정서에 의해서 당이든 국가든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저 집단의 그 전략에 의해서 담대하게 진행한다고. 그렇죠. 하면 이제 교수님 말씀한 네. 것처럼 북한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다 알고 다 있다고. 알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국민들이 정서가 어떻게 파동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탄핵하겠다고 기는데 저 할로윈데이 사고도 났고 저거 지금 뭐 김정은이 저러고 하니까 평화냐 전쟁이냐 어느 걸 선택하냐 야 우리 국민 다 죽인다 이제 별소리 다 하죠. 민주당이 맞아요. 앞장서서 맞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같았어요. 도발을 만들게끔 좀 저작하라 하고 그때요 정보기관 사람들 다 이 대한민국에 침투할 작전 다 꾸미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어떤 임무 수행하겠다는 개별 그 작전안까지 다 만들었었다고 2012년. 저도 그때 2012년 13년대 네. 그런 걸 느꼈는데요. 느꼈죠.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김철웅 교수 알죠? 네네. 장신대 교수가 2013년도 5월 달에 뭐가 있었냐 하니까 이석기 아로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저녁 먹다가 숟가락을 놓쳤다 그래. 우와 큰일 났구나. 왜 그랬냐? 보통 아로 혁명 조직은요. 네네. 3명씩 이렇게 소규모만 모이지 130명, 150명이 모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안 유지가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2013년도 5월 달에 마포에서 모일 때 130명, 그다음 곤지암에서 모일 때 150명이가 모였어요. 네. 다 모인 거야. 왜?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했냐면 북한에서 남침을 하면 내응을 했어. 해화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폭파하고 평택에 유리창고 폭파하고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네네. 자, 그건 뭐냐면 이미 전쟁이 이제는 이제 바로 이제 도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는 보안 유지가 안 돼도 상관없다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안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김구성 선생님 말하는 곧 지금 그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딱 보여요. 야, 오늘 그 전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수님들 모시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일어났을 때의 어떤 매뉴얼대로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광장 세력을 누가 주도해 가는가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국민 애도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국민대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국민대회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몰수히 나와서 함께 자유 대한민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하고 그러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요렇게 차례대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북한의 위협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뭐 인공기 막 걸리고부터 해서 지금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이 어떤 쏘고 있는 독가스에 다 지금 질식사할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의식을 가졌던 분들도 지금 10년, 20년, 30년 계속 독가스를 마시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 지금 판단력을 상실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됐든 아니면 남한에 있는 어떤 그 반체제 세력에서 지금 이렇게 됐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한치를 알 수 없는 지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다만 지금 희망적인 것은 이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광화문 세력이 지금 국민들을 깨우고 있는 이 엄청난 전쟁이 이제 마을 전쟁까지 우리가 치르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어떤 방향으로 이제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희망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깨워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힘을 합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전쟁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드릴 말씀이 많지 않지만 북한은 뭐 우리 다 예상대로 도발을 강화할 것이다. 7차 핵실험, 또 ICBM도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술책에 이제 불과한 것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오판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등등은 북한과의 전면전 또는 국부전 모두를 감안해서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울릉도 사태에서도 느낀 것이지만은 일반 국민들도 민방위 훈련, 대피 훈련 이런 등등을 갖다가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도 후방에서 하는 철저한 대비다 말이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준비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목사님께서 3년 내에 통일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3년 내에 우리 김정은이가 제거가 되든지 또는 뭐 자유통일이 되면 전쟁 그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러한 한반도에 정말 근본적인 평화가 오는 날이 올 것으로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우리 이천 교수도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들, 즉 주사파 세력이죠.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광화문파가 필요합니다. 광화문파, 그렇죠? 주사파와 광화문파 양대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수영 목사님 계시니까 말씀만 잘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안 계셨는데 그래도 4,000명이 넘게 많이 와주셔서 아마 우리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목이 좋아서 많이 들어오셨나? 아니면 우리 곧 총재가 되실 이천 총재, 김국성 총재님들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아니 오늘 김옥성 교수님이 스타트를 아주 흥미있게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화문파와 주사파 양대 세력의 싸움인데 반드시 우리는 이길 거를 보고요. 또 이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 뭐 수용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일치 단결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네. 예. 사실 뭐 세상을 둘러봐도 그렇고요. 전쟁이라는 게 누가 좋아서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다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원치 않는 전쟁과 이제 맞다들게 돼요.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하고 왕도장 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답은 뭐냐? 전쟁을 해도 좋다. 전쟁하면 우린 무조건 이긴다. 이런 확신에 찬 신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북한한테 이길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떠나서 좌파 세력 전쟁 원합니까? 응? 좌우로 떠나서 우리 국민이 정신적 일치 단결을 좀 이루어가자. 응? 역사에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전쟁을 위한 내 못을 막고 정치적 일심 단결을 이루게 보자. 왜?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북한한테 이기고 저 김정은은 전쟁을 못 일으킵니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확고한 견해와 입장을 갖자. 전쟁해도 좋다. 응? 이긴다 우리. 그것이에요. 그런 입장과 자세를 가지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상 전쟁에서 미리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전쟁에 대한 관념에서도 사상주의를 먼저 내놓고 자세를 가다듬읍시다. 그 표현으로서 이번 11월 12일 날에 광화문 광장에 모두가 떨쳐나옵시다. 이것으로서 김정은을 제압합시다. 김정은이는요, 이 집회를 눈 뚫어지게 볼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번에 광범한 폭넓게 군사도발을 했는데 과연 저 대한민국, 걔네 말하면 남조선의 국민들이 어떤 정신 상태로 지금 돼 있는지 그걸 많이 이제 주세요. 이제 여기 파견된 간첩들한테도 이제 정보가 계속 날아가고요. 그러는데 11월 12일 날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와 같이 모여서 저 김정은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를 지키고 좌파 척결을 외치면 김정은은요 전쟁의 정자도 생각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서 일단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또 긴급 특별 방송으로 전쟁이 일어나는가? 아까 서두에 이제 전광훈 목사님 왜 안 계신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오전에 아주 특별한 또 손님과 또 미팅이 잡히셔가지고 오늘 오전 방송은 목사님께서 뭐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신 게 아니라 특별한 미팅이 잡혀 있으셔서 못 내려오시고 10시 다 돼서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 국민대회가 없습니다. 혼자 이렇게 광화문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국민대회가 따로 없고요.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있으니까 정말 11월 12일 광화문 국민대회 1000만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데 함께 동역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외치고 그럼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